질. 그러니까 이제 시작됐는지 볼게요. 이렇게 깔끔한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아직 안 서초동 시끌법정 2회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방송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소리 괜찮네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 예, 서초동 시끌법정 김종훈입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저희는 무탈히 한 주 잘 버티고 이렇게 2회 네.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선생님들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일단 제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쵸. 네. 네. 그리고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화면 어떻습니까? 화질하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집에서 공수해온 박강아지 선배가 준 그 웹캠으로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너무 집에서 진짜 아. 거치대까지 다 들고 왔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사과 드려야 돼요. 너무 화질이 안 좋으셨는데 이게 춥잖아요. 화면에.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많이 우리 계셨어요. 선생님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동접을 네. 160명을 너무 감사해가지고 3,000명이 넘어왔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러닝 타임이 그쵸. 대단했어요. 아니 제가 다시 보는데도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너무 안 좋아서. 제 와이프 평이 딱 그랬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기술 저지르길래 화면이 이 모양이냐. 맞아요. 2026년에 이런 화질을 아마 네. 못 보셨을 근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쵸. 교양 있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감동이에요. 깊이 있는 내용으로 해줬다는 게 제 그쵸. 와이프의 총평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인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땠습니까? 한 분씩. 방송? 저는 이제 재밌었다, 생각보다 재밌다, 말을 잘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니 또 선배, 머리도 선배, 아니 본인 칭찬을 이렇게 막 아니 저는 이제 팩트주의자이기 때문에 아. 팩트를 실제로 말씀을 하셨고 또 제 주변에서도 말 잘한다 이런 얘기 들었고 또 머리 크기도 생각보다 또 작다 그쵸.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점점 뒤로 가요. 점점. 얼굴 좀 뒤로 그래서 뒤로 보이게. 참 기분이 좋고 또 이게 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잘 맞아요. 준비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진짜 좀 취재를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방송을 마음가짐이. 생각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뭐 예를 들어 기사 안 쓰는 날은 어떡하지? 이번 주에 네. 아니 선생님들 진짜 월요일부터 뭐 했는 줄 알아요?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 무슨 방송할지 계속 그러니까. 얘기해요. 진짜 머릿속에 그쵸, 단톡방에. 저희끼리. 그러면서 이게 기사감이 될까? 취재거리 될까? 이런 고민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이게 기사거리가 될까 생각했다면 네. 지금은 방송이 될까? 국립로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바뀌었어요. 맞아. 네. 긍정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다행입니다. 같아요. 네. 진짜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시너지가 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오마이 법조팀 자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되고요. 한 주간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맞아요. 네, 네. 이야기를 좀 오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팀장님이 한대식 팀장님이 오늘 준비한 기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빰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네. 그 어미준 김동희 검사 사건인데요. 뭐 아실 거예요. 쿠팡 봐주기 의혹. 이거 혹시 누가 최초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 제가 100만 번 얘기했어요. 내가 어미준 이름 나올 때마다 우리 선배가 이거 우리 팀장이 있다. 구독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첫 번째 공판이 있었어요. 역대 이게 공판이에요. 언제예요? 시작점이 우리 네. 선배가 지금 이거 보도한 게 네. 언제죠? 지난 9월에 이제 그 작년 9월에. 그렇죠. 지난해 9월에 문희석 부장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미준 검사, 김동희 검사를 대검에 이제 수사 의뢰 진정서를 그러니까. 넣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입수해서 보도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네. 벌써 그로부터 지금 반년 훌쩍 지나서 그렇네요. 9개월 정도가 지금 된 거네요. 그 중간에 이제 네. 특검 수사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에서 여러 증언도 있었고 국정감사 때 울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아실 거예요. 그때 작년 국정감사 최대 하이라이트가 이제 문희석 검사의 눈물이었죠. 그렇죠. 그 뒤에 이제 특검이 만들어지고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온 거죠. 나는 아직도 선배가 이 자료 딱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같이 한번 좀 검토 좀 해보라고. 네. 했는데 난 보자마자 와, 이거 어떻게 구했대. 선배가 대박이네 이거. 그러니까요. 진짜 대박이라고 내용도 참 놀랍잖아요. 네. 21세기. 부장검사가 그 위에 상사 이제 지청장 검사를 수사 의뢰해달라는. 그렇죠. 근데 그 검사가 어미준이야. 그렇죠. 하필 대장동. 네네. 그러니까 어미준이야. 그래서 그렇죠. 야 이거 대박이다. 근데 선배가 엄청 그 주말 내내 밤을 새가면서 이거를 보도를 준비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랜만에 좀 열정이 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 특히나 검찰개혁 국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진짜 그래서 주말에도 이게 확실히 그랬더라고요. 기자들은
내 기사가 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맞아요. 끼치는가 그게 뽕 맞은 기분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데 그쵸. 드디어 첫 공판. 내가 첫 단독 보도했던 상황이 이제 특검을 거쳐서 첫 공판이 된 맞아요. 거예요. 느낌이 좀 새롭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선배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후배들에게 얘기했던 지금 가장 큰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 음. 아니 뭔가 검사를 20년 넘게 한 검사들이 반성의 느낌으로 반성의 그 기운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맞아요. 그 20년 동안 검사에서 맨날 검사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피고인석에 앉았는데 그쵸, 그쵸. 그게 뭐 장난 태도가 아니었다면서요. 전 태도가 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지점을 좀 주목해서 법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법정에 들어가면 제가 어디에 앉을 수 있다고 앉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이제 네. 법정 경위의 안내에 따라서 앉게 되는데 음. 하필이면 제가 피고인석 바로 앞에 첫 줄에 아,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하셨네. 그러면은 직관 어미준 1년 어미준 직관. 바로 앞에 앉은 거네요. 바로 앞에는 이제 김동희 검사가 아. 있었고 앞에 어미준. 처음에 이제 어미준 검사가 들어와서 김동희 검사한테 "잘 지내셨냐?" 뭐 이런 거 바로 제 눈앞에서 하고 이제 바로 앞에는 김동희 검사가. 근데 이제 어미준 검사는 좀 더 저한테는 좀 멀리 앉았죠. 그래서 지켜봤어요.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임관한 지 2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시력 비슷하네요. 저보다 더 길죠. 그러니까 어미준 검사는 2003년, 아. 김동희 검사는 2005년에 검사를 임관했으니까 그러니까 또래들이죠. 그쵸. 20년 그렇지. 넘게 아니, 검사석에 있었던 부장검사고 사람이에요. 차장검사가 그러니까요. 지검장을 한다는 건 그쵸. 검사장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네. 평생은 검사였고 네. 맞은편에 있는 범죄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공격하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20년 만에 피고인석에 앉으니까 위치가 바뀌었다. 어떨까? 어떤 마음일까? 저는 쫄렸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김동희 검사는 안절부절 못 하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그쵸. 선배한테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저한테 이제 네. 대치동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일산에 사는 사람은 몰라.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놓치시는 부분이 이 쿠팡 사건 관련해 가지고 문지석 검사라는 이 당시 수사 검사가 있고 그 위에 차장 검사로서 김동희 검사 여자 검사가 그쵸. 있고 제일 위에 부천지검장이었던 수장이 어미준 어미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지석 검사가 이 위에서의 수사부마 관련된 내용을 이 위에 자기 상급자들을 대검에 그쵸. 수사 의뢰와 수사 의뢰를 징계 했던 의뢰를 겁니다. 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사건의 이제 진상이 밝혀져 가지고 이번에 첫 공판까지 예. 거기에 시작점이 선대식이었죠. 또 네. 김동희 검사는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건데 그쵸. 그 김동희 검사가 근데 그 수사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선배에게 얘기할 때 야 이거 일산 사는 사람들 몰라요. 이거 대치동에서 사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정말로 서초동의 스카이캐슬을 맞아요. 제대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 김동희 그러니까 검사였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어미준 검사도 이제 수장이었으니까 네. 이제 수사무마의 최고 책임자니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제 김동희 검사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뭐 2인자의 이도 했지만 쿡방 사건 변호인과 소통을 한 게 김동희 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통로로 네. 이제 이해가 되고 특히나 이제 그 쿠팡 변호인이 문희석 검사와 만났을 때 바로 이제 저 김동희 검사와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예요. 그리고 같은 이제 아이를 같은 학교에 보내면서 엄청 친하고 가족 모임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통로가 그럼 여기다. 그래서 제가 김동희 검사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학교 보내는 거는 대치동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일부러 보내는 게 아니라 학교가 몇 군데가 없어.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우리가 친한 게 아니야. 근데 당신들 모르잖아. 대치동 안 살아봤잖아. 너무 진짜 대치동에 학교가 몇 개고 여자친구들은 학교가 갈 데가 몇 군데가 없어서 겹칠 수밖에 없다는 거 모르잖아. 뭐 이런 모르네요. 그걸 취지였어요. 기자한테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어. 아무튼 그런 사람이 우리 피고인석에 앉은 그렇죠. 거네요. 근데 그때도 김동희 검사는 목소리가 저한테 전화할 때 되게 떨렸어요. 아마 긴장이 그렇죠. 되고 이런 일이 그쵸. 보통 아무리 검사라고 하더라도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날도 그러니까 앉는 것도 물론 모든 피고인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등을 의자에 못 붙이고 꼿꼿이 서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계속 막 만지작 거리는 거예요. 긴장되니까. 그래서 '김동희 검사는 확실히 긴장이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놀라운 건 이제 어미준 검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허리가 많이 아플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 아니 피고인들이 첫 공판이기도 하잖아요. 그 재판을 네. 받는데 앞에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데 뭐 긴장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받을 텐데
그런 피고인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여유로운 피고인은 처음 봤어요. 형님 포즈를 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45분 동안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본인 얘기할 때 말고는 편안하게 있더라고요. 아니 뭐 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어디 휴게실에서 TV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 가지고 '어미지 검사는 좋게 말하면 되게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왜 들었어요. 여유가 있었나요? 그 내용이 별로 아니고. 근데 이게 또 쟁점이 있긴 해요.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 저도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수사가 그러니깐요. 시작됐고 피고인석까지 앉혔는데 음. 오늘 방송에 어찌 보면 지금 핵심적인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어미준이 피고인석에 앉은 것 자체가 뉴스긴 하지만 이 앉았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쵸. 이걸 최초 단독 보도했던 선배가 볼 때 의문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특검의 기소 자체가 조금 물음표가 있다는 왜, 거예요. 왜? 대체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어미준 김동희 검사가 이제 부장검사인 문희석 검사를 패싱을 하고 네. 주인 검사한테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이제 지시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요지고 핵심이지. 실제 이 사건의 그쵸. 당사자가 있는데 야, 너 제껴. 배제하고 그리고 주인 그냥 바로. 검사한테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특검에서 그러니까 12 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네. 했거든요. 그때도 수사의 요지가 이거였어요. 지금 제가 말한 이걸로 직권남용 권리 행사 그렇지. 가능. 직권남용이죠, 그게. 근데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이걸로 못 걸었어요. 직남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직권남용이긴 한데 이 행위가 죄가 된다고 아. 공소장에 빠져 그러니까 있어요. 직남인데 가장 핵심적인 이 아이고. 직권남용을 이거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내용이 내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쵸. 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주인 검사한테 무혐의를 지시했다. 이게 이제 수사 핵심이죠. 핵심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드렸듯이 국회 이제 국정감사에서 눈물 흘린 것도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두 사람이 주인 검사한테 문지석 검사한테 대검 보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신가영 검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그리고 큰일 났네. 문지석 부장검사의 이의제기권 아이고. 그리고 부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직권남용 권리 행사가 너무 다양하고 이거를 그렇죠. 일률적으로 이게 어떻다고 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어미준 김동희가 권한을 남용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 또는 부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인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물음표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선배. 네. 내가 지금 의문이 드는 게 선배가 처음에 이 사건을 취재하고 세상에 알렸을 때의 그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소 사실이 딱 거기에 들어 있으면은 오케이 이게 잘못이라는 게 이해되는데 지금 선배가 여러 설명을 해 잘 주시고 이해가 안 기사도 되잖아요. 봤는데 그쵸. 이게 왜 잘못인가? 그러니깐요.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날 수요일도 어미준이 그 부분을 공격한 거거든요. 그렇지. 공격될 수밖에 그쵸. 없지. 특히나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했던 주인 검사한테 무혐의 지시했다. 이게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소장 많이 보셨겠지만 어떻게 돼 있냐면 공소장이 있으면 공소 사실이 있으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전제 사실, 두 번째가 그렇죠. 구체적 범죄 사실. 네. 이제 구체적 범죄 사실이 이게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제 사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신분이 태어났고 어떠한지 검사로 뭐 했고 이런 그리고 거잖아요. 배경으로는 뭐 네. 이런 일이 있었다 뭐 네. 이런 건데 이제 배경으로 있었다 배경 사실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는 없고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어미준이 어떻게 그걸 공격하겠어요? 전제 사실로 넣었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공소장 이상한 거 아니야. 그쵸. 어미준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 니네 나 수사할 때는 그 죄로 수사했으면서 결국에는 기소는 왜 이렇게 해? 기소도 못 했으면서 이거를 배경 사실에 꼼수를 써서 넣었다." 재판부가 유죄 심증 뭐 이런 걸 그렇죠, 받게끔 그렇죠. 요구했다 이런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 어미준이 이렇게 앉아 있지.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지.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재판에서 많이 보는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다. 그러니깐요. 여사기재 그러니까 불필요한 내용 또는 법관한테 예단해 줄 수 있는 내용을 굳이 넣었다. 이 부분인데 이게 빌미가 되는 거죠. 뭐래요? 특검은 해명을 어떻게 특검은 이제 이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는 했는데
그 부분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어미준이 저렇게 편안하게 있는 이유가 있다.' 본인 자기가 생각으로는 딱 볼 때 이게 공격 지점이 명징하게 딱 보이니까. 23년 검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견적이 나오는 거죠. 이건 무죄감이야. 뭐 내가 이런. 생각하기에 뭐 '편안히 앉아 있어도 될 재판이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닐까 이게 이런 생각이 보통 드는 근데 거죠. 이렇게 특검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진관 부장도 그랬고 송병훈 부장도 대북송금 사건에서 공소장이 잘못된 경우는 왕왕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공소장을 바꾸라고 예를 들어서 한덕수 공판 맞아요. 때도 그쵸, 내란 무슨 우두머리 강조였는데 강조했는데 이걸 중형부정 사사로 야 맞아요. 뭐 이렇게 하냐 해 가지고 네. 질타하면서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예 그 핵심 내용 빠졌으니까?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뭐 일부의 변경 정도는 법원도 받아들이는데 네. 그게 아니면은 변경이 아니라 이건 다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없던 거를 다시 그럴 수는 넣어야 없죠. 되는. 그러니까 공소장을 기본적 사실관계를 유지한 채 일부를 변경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없는 걸 넣는 거는 그건 새로 기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잖아요. 수사는 끝났습니다. 이게 제 처벌의 길이 그래서 요원한 좀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쟁점이겠네요. 같고 이게 이제 향후 그러면은 공판 과정 속에서 이제 물론 시작됐으니까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그쵸. 이대로 설마 특검이 이대로 설마 뭐 이렇게 확신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물론 걱정돼서 뭐 그래요. 말만 이유는 들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어미준의 이 여유가 앞으로의 그렇죠. 공판 과정 속에서도 이어지냐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인제 이 구부러진 허리가 점점 펴지느냐 아니면 더 굽혀지냐 그쵸. 이게 포인트인데 그러니까요. 그 어미준도 이제 직접 발언 2차례 했거든요. 길지 네. 않겠는데 정말 편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없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의 꼼수다. 아니 특검이 기소도 못 하면서 이거를 공소장에 수사했다. 배경 사실로 넣었다." 이렇게 약간 좀 비아냥조로 얘기를 이게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네. 뭐냐 쿠팡이 이게 잘 돼야 그러니까 쿠팡 사건을 특검에서 이게 이렇게 지금 기소까지 간 상황에서 재판까지 들어갔는데 요 사건이 잘 풀려야 대장동까지 조작 기소했다는 정영학 녹취록을 손댄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바꾼다든지 이걸 지금 어미준이 이름을 다 올린 그쵸, 거거든요. 그쵸. 여기 당연히 특검 들어가 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기소될 텐데 자연스럽게 이어질 텐데 이래서 이번에 미끄러졌어요. 네. 그러면은 다른 사건에까지 영향을 그대로 그렇죠. 준다는 그럴 거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나중에 이제 어미준이 이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이 정권의" 피해자다. 그렇지. 그쵸. 그럴 그리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 이게 연장선상에서 이제 특검이 그렇게 실패를 해 버리면 뭐 나머지 특검에 대해서도 어미준 검사의 입장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고 얘기해요. "내가 이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인데" 특검이 실망하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특검이 그거는.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했다. 그러니까. 특검들 뭐냐. 이런 식으로 갈 수 그러면서 있어요, 이제 여론이. 특검에 대해서 특검의 무용론이 나올 거고 향후 앞으로 그렇죠. 더 발생해야 될 특검과 수사 과정 속에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신뢰가 그러니까 많이 더 떨어지죠.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팩트는 특검 수사 기간은 끝났다. 끝났다. 그 부분이죠. 이거 진짜 걱정되네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어쨌든 걱정된다.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나는 아무튼 내 단독 보도가 이 특검이 된다는 특검되고 거. 기소까지 간다는 거 뻥치는 일인데 그쵸. 네, 그 이게 그래서 내용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볼 맞아요.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봐야겠죠. 네. 아쉽네요. 걱정됩니다. 선배 네. 어미준의 허리가 다음에는 몇 도까지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는지. 다음에 한 그래도 45도까지는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 그러니까 한번 책임감 있게 한번. 다음에도 제가 자세히 지켜보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그렇죠. 보고를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선배 이런 가운데 그렇죠. 네. 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네. 이게 이번 주 내내 이 서초동에서 홍장원의 이름이 막 뜨거웠죠. 계속 그냥 나왔어요. 오랜만에 소환이 계속 그러니까. 되고 특히나 어제 소환이 됐죠. 그러니까 네, 이 제가 계속 뭐 홍장원의 이름이 이번 주부터 계속 홍장원 맞아요. 뭐 기소된다, 뭐 안다, 뭐 수사받는다, 막 이런 얘기 계속 오가더니 어제 완전히 진짜 핫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뭐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네. 그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징역 1년 6개월 나왔는데 뭐 그냥 제목만 보신 분이거나 얼핏 들으시면 유죄 나왔네. 잘났네.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특검은 7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형에 비해서 선고 형량은 낮지만 유죄 나온 거 아니야? 그렇지. 라고 7년에서 1년 6개월 나왔으니까 뭐 할 수 그거보다 하고 있겠지만 되는데 근데 내용상으로는 특검의 완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왜 이래 대체? 특히나 핵심 공소 사실은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이게 내란 특검이 사실 공소시효를 잘해왔다는 평가를 그쵸. 내란 특검은 지금까지 대부분 무죄 나온 경우는 제 기억에도 없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도 한번 사건을 좀 짚어야 되니까 네. 홍장원이라는 이 윤석열의 내란 과정 속에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꼿꼿한 모습을 보여줬던 어찌 보면 내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그렇죠. 홍장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이 지금 특검이 조태용이라는 홍장원 위에 있던 그러니까 맞아요. 차장이고 네. 조태용이 이제 원장인 거죠. 네, 그쵸. 원장인 거를 기소했는데 이게 네. 무슨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홍장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 다 아실 거예요. 홍장원이 이제 2024년 12월 3일 내란 3일 뒤에 그렇죠.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날 밤에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 "싹 잡아들여." 이게 이런 말을 12월 했다. 3일 그날 밤. 네, 그날 밤에. 그 예. 비상계엄이 예. 터졌던 근데 내란의 밤. 그거를 3일 뒤 국회 정보위에서 그 얘기를 처음 그렇죠. 한 거죠. 확보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조태용 원장한테 그날 이제 12월 3일 11시 50분입니다. 밤 11시 50분. 그때 독대 보고를 했다, 조태용한테. 윤석열한테 전화 온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 네, 방첩사 지원. 그리고 방첩사가 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그렇죠. 했다. 그렇죠. 이거 완전히 예. 흔들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내란특검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국가정보원장한테는 국가에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 이거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직무유기다. 이게 주요 핵심 혐의입니다. 유기한 건데 그건. 그쵸. 근데 이게 지금 근데 어떻게 된 이제 일이에요 지금? 재판부는 이 진술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홍장원이 조태용에게 보고했다는 이 그 내용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게 게 뭘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 홍장원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했다는 건데 네. 근데 조태용은 방첩사라는 주어가 없었다.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홍장원 차장이 신문을 얘기하는 줄 알고 그래서 내일 얘기하자고 아니 했다. 내란이 터지고 비상계엄이 어이없다. 터졌는데 주어 방첩사가 없다고 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러 다니는데 근데 풍문이라고 풍문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방첩사가라는 이 주어가 없다는 이유로. 근데 밤에 근데 그거를 국정원 차장이 얘기를 원장한테 보고하는데 했는데 근데 어쨌든 조태용은 방첩사라는 그 주어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홍장원이 그냥 풍문을 얘기하는 거구나. 헛소리 하는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밤에. 아니 이거 누구예요 재판? 이거 뭐예요?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32부 류경진 부장판사인데 근데 이제 류경진 부장이에요? 근데 근거는 그래요. 근데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거는 뭐냐면 이제 주요한 근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6일 날 이제 홍장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김병기 이제 그때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그 정보위 여당 간사였어요. 간사였구나 그때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언론에 이제 들은 내용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방첩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빼먹은 거고 홍장원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는 홍장원도 일관되게 얘기하고 조태용도 일관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12월 6일 날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자. 봤더니 김병기가 방첩사 얘기를 안 방첩사 했다. 주어는 빼고 뭐 한동훈, 뭐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했다. 그거 보니까 그러면은 조태용 말이 맞네. 조태용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좀 아쉬운 판단이 나온 거죠. 대박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일부 언론들 있잖아요. 네. 좀 이상하게 보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잡으러 다닌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한테 싹 잡아들여 뭐 이런 발언들 있잖아요. 뭐 이거에 대한 신빙성을 다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근데 어떤 언론에서는 제목만 보면 홍장원 진술 신빙성 흔들려 그렇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그거야. 나 그거 어디서 보는지 알 것 같아. 킹 받아가지고. 근데 전혀 그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이거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렇지. 방첩사라는 주어가 있냐 없냐가 이 쟁점이었습니다. 너무해. 진짜. 나는 아니 조태용 변호인 누군지 잘했네 변호를. 난 이런 논리를 그래서 진짜 전관 써야 되나 싶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게 진짜 더 신기하고 이거를 또 받아들인 제가 이 재판도 그 1열에서 직관했어요. 그것도 피고인석 앞에서. 근데 피고인석에 이제 제 앞에는 그 변호인이 앉아 있었는데 변호인 진짜 기세등등했나요? 뭐 한 30분 동안 하는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내가 자기가 이겨내서 주장하는 게 통했다. 그리고 충격 이제 많이 딱 받겠는데? 한번 지켜보고 이렇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참 너무 그랬습니다. 짜증나. 물론 이제 구속 상태였고 이제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석방은 되지 않고 바로 교도관에 끌려서 구치소 다시 돌아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 조금만 더 살다 나오면 근데 이게 되잖아요. 지금 1심이니까 이것도 내란 전담 재판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예. 아니, 거의 나는 그래서 갓진관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이거 갓진관이었으면 이렇게 판단하겠냐고. 전관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뭐 2심 판결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게 많은데요, 예, 진짜. 그러게요. 진짜 아니 근데 다행히 아무튼 나는 윤석열이 12부를 가장 우려된다는 그 12부를 그 기피 신청한 거를 또 일부가 막 일주일 만에 그냥 보란 듯이 이례적으로 내치는 거 보고서 맞아요. 빠져나갈 그쵸. 곳은 없구나. 그렇죠. 이렇게 법기술을 한번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대치기 당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니 물론 법조계가 되게 답답하고 사법부가 법원이 되게 답답하고 하다가도 그래도 자정리 이렇게. 그렇죠. 조금씩 어디선가 막 네. 무너져 내릴 것 같다가도 또 어디선가 또 그러니까 끌어올리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뭐 이렇게 이제 사법부를 공격하기도 했고 여론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원도 어쨌든 국민 눈높이, 국민 목소리를 그러니까. 들어서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 시작도 하기 전에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알겠지만 몇 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재판 정리 상태가. 그러니까. 근데 일주일 만에 하는 거 보고 법원도 어쨌든 눈치를 본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 눈치를 보게 하는 건 결국엔 국민들의 관심과 맞습니다. 목소리가 예.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예. 지금은 실망스럽지만 조태용 쪽이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주어가 없다고 좀 때리는 건 진짜 당황스럽죠. 아니 제가 국정원장이었으면 그 얘기 듣고 심각했죠. 그래. 심각해져야지. 풍문이구나. 그냥 돌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그러니까. 상황에서? 누가 물어봤겠지 12월에. 오히려. 네. 누가 체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봐야 그러니까요. 정상이죠. 예. 특히 조태용은 그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다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고 그걸 있으니까 듣고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그걸 무마시킨 건데. 듣고 풍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이 좀 아니 이런 씁쓸합니다. 거짓말도 받아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민주당 씁쓸하다. 물론 뭐 이제 그 증거 물적 증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결하는 건 맞지만 상식선에서는 이거 좀 근데 진짜 씁쓸하네요. 어렵죠.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홍장원 전 차장이 오늘도 등장했어요. 오늘도 뉴스에 등장했어요. 오늘은 뭐 파란색 넥타이를 오늘 막 메고. 엄청 나는데 네. 과천에 등장했더만요. 아니 전 살면서 그렇게 당당한 피의자를 처음 봤습니다. 이제. 차분하죠. 차분하게 혐의도 무서운 거잖아요. 내란 중요인무 종사. 여인형이랑 같은 죄. 그쵸. 이게 무거운 죄명이거든요. 근데 와서 크게 두 가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날 조태용에게 그런 짓을 받았겠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그렇지. 취지. 이런 말을 한 네. 사람이 지금 이 지시를 그쵸. 받았겠냐 이런 거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무슨 문건인지 도대체 나도 한번 가서 보자. 오케이. 이 종합 야, 이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뭐죠? 그러니까 이걸 좀 사건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결국에는 이 조태용이 지시를 해가지고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CIA 쪽에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글 파일로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정원에 있는 1차장 밑에 있는 부서에 번역 좀 해서 전달 좀 해줄래?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걸 국정원이 보고를 받았고 제가 또 해줬다. 그게 다 지금 나온 사실관계 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저 모르겠어요. 뭐 그쵸. 네. 아니 뭐 여인형 같은 사람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군을 동원한. 그래서 이걸 지금 종합특검에서 이걸 보겠다고 해서 오늘 그쵸. 과천으로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한 거죠. 소환 조사한 거고 이걸 그쵸. 판단해보고 나서 이게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지 피의 사실은 아무튼 중요임무 종사인데 그쵸. 여기에 이제 기소를 할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겠다. 그쵸. 이 상황에서 오늘 초당당한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나타났다. 당당한 피의자를 제 기자생활이 짧지만 네. 본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기자들한테도 질문 들어와. 그쵸. 다 물어봐. 내가 설명해 줄게. 네. 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가 네. 중앙지검에 갈 때 그쵸. 이렇게 왔었어요. 그쵸. 복수 보행을 하면서 그 머리 하얀 김용진 맞아요. 대표가 제 저볼 거 없어요? 기자들 지금 이거 이상하지 않아? 네, 그쵸.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거 했다 검토했다고 이거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게 기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는데 아무도 말을 못해. 그쵸. 아마 그 상황과 지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아마 이제 조서를 열람하실 것 같고 금일 정도에 마무리되지 근데 이제 않을까. 요게 좀 충격적이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아무튼 내란을 극복했던 그 당사자 중에 가장 이게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맞아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쵸. 사람이 지금 갑자기 내란 중요 인물 종사자로 어리둥절한 거예요. 네. 어리둥절. 그 간극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종합특검에서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종합특검에서 지금 물론 잘하냐 마냐 이거 지금
벌써 평가하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음. 그러니까 좋은 소리보다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요. 내용만 서초동에서. 보더라도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건 그러니까. 사실 이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자녀 사건을 네. 수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번 검토가 끝났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그렇지, 경우가 그렇지. 생기면서 다소 뭐 예를 들어 이은우 전 KTV 네. 원장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기각됐잖아요. 어제. 그 이유는 내란 특검이 이미 직남으로 직권남용으로 걸었던 사실관계를 재판도 이미 그쵸. 됐고요. 징역 5년 구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사실관계는 같은 거죠. 어젯밤에 그래서 그쵸. 완전히 기각이 됐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게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종합특검이 네. 원래 이제 소위 말해서 기소하지 못한 사건들을 다시 보게 되니까 다시 판단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하게 법리 적용을 하는 상황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도 좀 그런 면이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네, CIA는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 나왔어요. 그쵸, 네. 그쵸. 이게 그렇다 보니까 국정원 관계자들도 많이 소환 조사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새로 발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들어보고 하려는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전 놀랐던 건 사실 참고인으로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입건을 하고 불렀기 때문에 이게 입건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기소할 수도 있다. 아니 그렇긴 이렇게 나 이제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뭐 잘하려는 의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뭐 만들어 놓고 느닷없이 이렇게 불러 놓고서 막 이렇게 사건을 키웠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아니, 누가 책임질 그 거냐고.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김관영 전북지사 그러니까. 건 같은 경우도 그 내란 그쵸. 당시에 이제 청사를 폐쇄했다는 이유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다라고 하고 막 소환한다고 떨썩했는데 결국 무혐의 나왔잖아요. 무혐의 기소? 아예 그냥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어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나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 속에 탄생한 건 알겠는데 성과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요거를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건데 이게 결과가 이어질까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특검이나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실체 발견인 거지 이거를 무슨 성과를 뭐 내야 되는 게 실체 발견인 거지 이걸 기소를 해야 되는 게 실체가 아닌 거잖아요. 성과가 아닌 그러니까. 거잖아요. 아니 뭐 아직 기소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조사를 한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의 수괴는 조태용이잖아요. 그래요. 조태용 소환도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요. 좀 봅시다. 두고 보시죠. 봅시다. 이게 왜냐면은 국민들이 가졌던 그 기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튼 쌓였던 그 이미지를 그거를 정면 공격하면서 이걸 뒤집으려는 일단 모습인데 이게 과연 이 반발을 그러니까 이 반발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기본 상식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엎어버리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맞아요. 나는 그게 철저함이 그 정도까지 준비가 됐냐는 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인 거예요. 어쨌든 많은 기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걸 극복하려면 훨씬 더 준비를 잘해야 되고 농밀해야 되는데 한번 지켜보시. 김하빈 기자가 또 잘 감시하고 있으니까 네, 좀 연락 좀 받아주세요. 특검 관계자 여러분. 열심히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좀 팍팍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진짜. 네. 오케이. 그리고 오늘 진짜 우리 화빈 기자가 제가 제일 진짜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준비했던 내용이 이게 오늘의 우리 핵심 사안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화빈 기자의 우리 막내 기자의 요 기사를 보고서 나 진짜 혼자서 어제 혼자 개빡쳐가지고 아니 우리 화빈 기자한테 개빡친 게 아니라 아니 국민들의 그 열망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정말 가장 핵심적으로 검수완 박의 이 검찰 개혁에 검찰 개혁의 상징이었어요. 상징으로 삼은 게 이 공수처가 얼마나 힘들게 탄생을 했어요. 근데 공수처가 탄생하고 나서 지난 5년 동안 내 머릿속에서 제대로 뭐 그러니까 사건 기억나는 거 처리한 게 없나? 조의원에 대한 첫 기소. 우리 그것도 욕먹었죠. 그러니까 교육감님 그것도 욕 진지게 먹고 그들은 뭐 했나? 근데 중간중간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냐? 뭐 하냐 물어보면 맨날 싸운대. 뭐 싸우고 있다는 얘기만 들어요. 근데 싸운 게 외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운대요. 자기들끼리 맞아요. 근데 그 얘기가 과천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게 들려오는 거야. 근데 하빈 기자의 이 기사를 연속 기사를 보니까 야 좀 육두문자가 어제 밤에 나오는데 진짜 개판 5분 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소문이 내가 생각했던 실체가 소문보다 더 심해.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 지금 제목을 뭐로 줬어요? 풍비박산난 공수처라고 했잖아요. 우리 오동훈 처장님 좀 진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동훈 처장 자체가 자기가 피고인으로 될 거를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더 놀란 거는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밥 먹고 이제 2시에 이제 재판 들어오잖아요. 이게 진짜 되게 서글픈 건데
오동훈 처장이 이제 자기가 피고인으로 됐으니까 기자들 막 수십 명이 우리 막 네, 관심 가질 줄 관심 갖고 알고. 이렇게 막 마이크 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왔을 때처럼 들어오는데 밥 먹고 이제 들어왔어. 경호를 받고 들어와. 기자들이 없는 거예요. 저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수처의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좀 딴 얘기하자면 저도 서글픈 장면 하나 봤어요. 뭐요? 저도 재판 네. 법정 이렇게 앞에 가고 있는데 정말 엄청 이제 덩치가 큰 분이 오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제 가면서 경위한테 신분증 주고 고개 숙이고 올라가더라고요. 누구예요? 보니까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진짜 실세였는데. 뭐 보좌한 사람 한 명도 없고 기자도 없고 본인이 신분증 내고 인사하고 들어가고. 지금 출마 한번 하려고 했다가 또 그러니까 또 그런 상황이잖아요. 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사건이 많고 다양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나는 이 오동훈 처장의 지금 상황은 본인이 굉장히 난 자괴감을 느껴요. 자초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기사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형님도 한번 기사 보세요. 김하빈 기자의 네. 연속 기사, 공수처 기사 보면은 진짜 내가 500원 벌 수 있다. 욕설하는 거. 정말 욕하는 거 500원 벌 수 있다. 맞아요. 어제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취재한 기자예요. 맞아요. 사실 너무 좀 서글펐던 거는 이 최혜병 사건은 23년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외압이 시작되잖아요. 죽은 건 이제 사망하신 건 7월인데 8월부터 갑자기 수사하던 게 막 회수되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밝혀내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이 당시에 공수처에 이제 한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름 멋있잖아요. 했는데 이제 수사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일단 검사들이 없어요. 공수 안에. 네, 공수 안에. 왜냐면 다들 사표를 쓰고 이제 워낙 조직이 작다 보니까 버티는 사람도 쉽지 않은 거예요.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버티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사표 쓰고 나갔어. 근데 누가 수사 외압 사건 봤습니까? 그 당시 김성렬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하필 또 VIP가 경로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당시 대대적으로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경북에 너무 수해가 많이 발생해서 그래가지고 해병대가 갔는데 임성근이 단편 명령이 당시 없음에도 사단장이었다. 지휘권이 없음에도 자기가 가가지고 뭐 아래로 내려가서 뭐 찔러보면서 적극적으로 해병대가 잘 나오게 수사해라. 이렇게 해라. 그 전에 윤석열이 좋아했던 게 포항에서 물난리 났을 때 탱크 몰고 다니면서 그림 잘 만들어주고 그렇게 임성근이 하다가 사람이 물에 휩쓸려서 죽은 거예요. 20살 해병이. 그 사건을 근데 임성근을 아끼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아꼈다고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쩡히 수사하고 있던 거를 갑자기 국방부 동원해서 막 이렇게 뺐고 그리고 다시 뺏어서 했을 땐 임성근 빼고 기소해. 뭐 약간 이렇게 수사가 나와서 이게 완전 뒤집어졌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 외압이 벌어졌나 하고 봤던 거 보려고 이제 갔는데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당하려고 그러면 여기 부서 3명 검사들 막 불사표하고 그럼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배당하려고 하는데 검사들이 도망간 거네. 도망가고 뭐 처장, 차장 임기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수라장이니까 이대환 부장님이라는 검사님한테 사건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환 부장님. 심지어 이 수사를 맡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죠. 공수처 내에서 이런 곡절이 있었던 거네요. 그쵸. 그때 최혜병 사건 터지고 이 경로 사건 터졌을 때.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 24년 1월쯤엔 임기가 끝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이제 장악한 권력이고 문재인이 심은 권력은 소위 말해서 거의 이제 끝이 보이는. 공수처는 만들어졌고 거기에 임명됐던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검사들이 이제 임기가 끝나가고 이 사건은 터졌고 이제 윤석열이 임명한 검사들이 공수처에 오는 득실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김선규, 송창진 부장검사님들이 자기들이 맡은 사건도 아니에요. 김선규, 송창진. 이 부장검사님들이 김선규, 송창진. 왜 화가 났는지 여운국 당시 이제 차장 검사에게 찾아갑니다. 절대 이 사건 수사하면 안 된다. 왜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가장 중추 허리를 맡고 있는 김선규와 송창진 두 사람이 느닷없이 찾아가서 화를 냈어. 그러면서 수사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사건. 중처가 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왜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건 팀장이 현재국장 찾아가서 이 법조 팀장님 예를 들어서 터팡 이런 사건 보도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따진. 지가 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뭔데? 아니 왜? 그래서 그러면서 오히려 모욕적인 표현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수사팀이 자신 있으면 영장 청구 한번 해봐라. 뭐 아니면 출국 금지 한번 시켜봐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거예요.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 처장이 이걸 또 전달합니다. 너네 수사하지 말래.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쟤네들이 수사하지 말라네. 이걸 전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대현 부장님이 이걸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반기지 않나 보다 이 수사를. 김종훈 기자였으면 들고 일어나죠. 그렇죠. 그치만 이대현 부장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수사가 힘들어져요, 상당히. 그리고 인력도 없고 왜 다른 부장님들은 막 화내고 그러다가 이제 이 처장, 차장님들 임기 끝나고 날아갑니다. 우산이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장 대행, 차장 대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 따지러 이 사람들이 권력 장악, 공처 내부 권력 장악한 거죠. 처장, 차장이 되는 어떻게 되려나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시합니다. 뭐 너네 수사 인원 감축해라. 우리 사람 없으니까 너네한테서 수사 인원 빼올게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그 180석 이상 야당이 그때죠. 근데 얘네들도 14년에 알았나 봐요. 이거 사건 수사하면 개박살 난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기관이 정치 집단과 영향을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이렇게 힘들게 완성시켜 놓은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를 늦추더니 결국에는 선거를 앞두고 이거는 더 지연시켜야 된다. 아니 알아서 권력 앞에서 엎드린 거네. 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총선 전에 소환조사 절대 금지. 이거 소환조사 조율하려고 휴대폰, 수화기 이런 거 들기만 해봐. 휴대폰 들기만 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김선규라는 부장을 김선규, 송창진 이 둘이 공수처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너 전화기 들기만 해봐. 소환조사 그리고 그때는 공처장, 처장 대행, 차장 대행이었던 거죠. 대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이대현 부장님 아니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이 외압이 터진 거는 23년 8월이잖아요. 근데 통신영장 이런 거 보면 기한이 1년이잖아요. 아니 기록은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소환조사는 안 되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점점 1년이 돼가네요. 그러니까 이 기록 멸실 위험까지 있었던 그때 거예요. 기억이 나요. 그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악다구니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던 거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이 사건 관련해서 이종섭이 핵심이잖아요. 대통령 전화 받고 하니까. 근데 이대현 부장님 어떻게든 이 사건 진행하기 위해서 이종섭 비롯한 사람들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던 거예요. 기본이에요. 수사가 들어가는 순간 그냥 출국은 그냥 당연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계속 4월 총선까지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늘 잘 아는 런종섭 사건이 터지죠. 호주로 도망간 거. 호주 대사 아니 갑자기 이 역대급 사건이잖아요.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을 대사로 임명시켜 버리는. 그렇죠. 아니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 3월 4일인가 아마 이종섭이 대사로 임명됐을 거예요. 근데 당일날 출국 금지 이거 우리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도망가는 거니까. 해외 도피잖아요. 범인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정부 자금으로. 그렇죠. 근데 3월 이때까지만 해도 송창진 부장님도 그래 이건 좀 심했다 생각했는지 그래 일단 연장하자 했어요. 법무부가 그래서 연장도 해줍니다. 우리 박성재 장관님이 연장도 해줘요. 근데 박수님이 연장도 해줬는데 3월 6일 날 갑자기 거기가 봐도 아닌 거야. 거기가 봐도. 근데 스탠스가 바뀝니다. 3월 6일에. 송창진 부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풀어주자 이랬다는 거예요. 얻어 떨어졌나? 근데 이대현 부장 입장에서 갑자기 왜? 그러니까.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버텼는데 결국에는 이제 추정컨대 이대현 부장님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뀔 일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고 결국 이종섭이 법무부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10 며칠 만에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런종섭 사건이 결국에 벌어졌죠. 갔어. 그쵸? 진짜 호주까지 가가지고. 맞아요. 참. 그래도 어쨌든 소환 조사를 꾸준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김성규 이런 송창진 부장님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총선도 이제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명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이 김성규 부장님 공수처장 할래요? 아니면 차장 할래요? 그게 이 즈음이에요? 이 즈음에. 그때 그 런종섭 사태가 벌어진 그 즈음에 그 이후에 그렇게 개박살이 났는데 한동훈이 그 김선규라는 그 부장한테 당신 처장 할 거예요? 차장 할 거예요? 이 얘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걸 들은 거는 그 이후였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입장에서는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친분이 있나? 그렇지. 이런 생각이 당연한 거 아니야. 들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제 국방부 장관 조사해야 되는데 정작 내 수사 방해하는 검사님은 부장검사는 윤석열하고 친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한동훈이 김 부장님 처장할래 차장할래 이렇게 물어봤던 것도 처장할래, 그 차장할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고 또 음. 다른 차정현 부장검사님이라고 계신데 네, 그분도 그쵸. 이대한 부장님 옆에서 이제 수사 열심히 맞아요. 하시던 분인데 그분도 목격을 하나 했어요. 김성기 부장님이 윤석열을 형님, 김건희를 형수님으로 불렀다. 형님과 형수님.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얼마나 힘들. 김성기 얼마나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무슨 모르겠어요. 윤석열을 무슨 형님이라고 그러고. 아니 그쵸. 검사 시절에 아마 연이 있었나 보죠.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우리 형수님. 김성규 부장님은 어. 대단한 게 법정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뒷담이 오고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지금 법정에서 이번에 다 다 현출이 된 다 거예요. 현출돼서 그러니까 얘기를 그 네. 앞에서 했다는 거지. 어제 이대환 부장검사가 아마 증인으로 나왔다는 네, 그쵸, 거잖아요. 그쵸. 아. 그래서 특검이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질문에 넣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동훈 발언이 살짝 흔들렸어요. 어. 얼굴이 빨개지고 물을 먹고 약간 한숨을 쉬면서 아 저런 말을 어떻게 처장하실래요? 어. 차장할래요? 그러니까 왜 빨개졌을까요? 그 말이 사실이어서 빨개졌을까? 아니면 실제로 이게 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아, 떨어진 거 아닐까요? 아 진짜 그거 그럼 추진해봐야겠는데. 열받을 수 있지. 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아.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불글불글했군요. 그리고 이제 송창진 부장님은 아예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이제 김성규 부장님이 중간에 나가고 송창진 부장님이 이제 차장 대행을 하실 때 그렇죠. 오동훈- 김성규 다음에 이제 그쵸. 송창진이라는 네. 거네. 오동훈이 이제 왔을 때 오동훈은 네. 왔고 네. 차장 대행을 네. 했구나. 그때 이제 어쨌든 영장 치려면 부장검사 네. 뭐 차장검사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결제. 근데 이제 이 송창진 부장님이 차장 대행하면서 막 기록을 막 봤어요. 근데 모욕을 하는 거예요. 뭐 응? 너네 뭐 이런 영장 기록 난 처음 봤다. 아. 100페이지 이상 보기 너무 힘들다. 어떻게 소설을 이렇게 써놨냐? 라고 하면서 이대한 부장님이 이걸 증언하면서 울컥했습니다. 나 너무 모욕적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정도. 공소장이 소설이라고 아예 네. 그냥 자기들끼리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서 나를 빼고 이거 영장 청구하면 소위 말해서 오동훈 결재받고 영장 내면 나 이거 사표 쓴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한 거예요. 아니 사표 쓰라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 이대한 부장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모욕적이야.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님도 부임하자마자 네. 내 부하가 네. 이거 수사 절대 하면 안 된다. 사표 쓴다 이러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실마리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음. 저희가 그때 임성근 구명 로비 사건이라고 그렇죠. 이종호가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너 사성장군 네. 만들어줄게. 네. 그 카톡, JTBC 카톡. 보도. 네, 음.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마침 그 즈음에도 그 사건을 공수처가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웬걸 이 송창진 부장님이 이종호를 변호했던 이력이 있던 거예요. 진짜 똥을 싼다 그래서 진짜. 이종호는 김건희 계좌 관리 있는 네. 사람입니다. 진짜 똥을 싼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뒤늦게 알았대. 아. 이미 실컷 기록 보고 너네 이런 소설 같은 수사를 해놨네 해놓고 뒤늦게 그 사실이 발각이 된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수사기관이 이게 이런 사람이 지금 공수처에 있었으니 이게 수사가 그쵸. 되겠냐고. 수사가 당연히 안 안 되죠. 되지. 이종호 변호인이 수사를 거의 뭐 보고 있었으니. 아무튼 그래서 중간에 날아갑니다. 수사 회피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관계 충돌로. 네. 그래서 오동훈 처장님 너무 이게 좀 선하게 생기셨잖아요. 맞아요. 선하죠. 네. 선한 분이에요 진짜. 맞아요. 너무 기뻐하면서 아 이게 사건이 수사가 되려나 보다. 그래도 이 반대하는 차장이 날라갔으니까 내가 열심히 결제해줄게.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 장악력은 없었나 보네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아니 저 같으면은 너 빠져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예, 본인이 판단해서 어차피 나갈 이게 거면. 옳은 수사 방향이라고 그쵸.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너무 그렇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슬프게도 이제 영장을 3번 정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공수처도 나름의 한계가 있고 4번째에 간신 영장이 청구가 돼서 네. 윤석열 개인 전화번호 그 당시에 수사 외압 때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영장 그래도 나름의 성과를 냈고 근데 부장님들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울먹거리면 사실 말씀 이렇게 내 가슴 이렇게 열면 이렇게 양복 입으면 이 가슴 포켓에 사표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 내가 너네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끼리 막 술 먹고 한잔 하면서 뭐 이겨냅시다. 뭐 어떻게든 해봅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한 게 대화에 나와요. 막 우리들끼리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음. 부장님들. 근데 오히려 상대 측은 공수처 검사님들은 뭐 사표 쓰는 게 유행인가 봐요. 뭐 실패 사표 쓰는 거 그런 아니에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표가 뭐 진짜 뭐 직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음. 의미가 아닌 거 아니냐. 그 상대편이라는 거는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그렇죠. 김성규 측. 송창진 측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수사가 어쨌든 해병 특검까지 이제 버텼던 거고 공수처 부장님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조직에서 처장과 차장 다 기소돼가지고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 거 쪽팔립니다, 솔직히. 검사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마음이 얘기를 느껴지네요. 하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맞아요. 나와서 그런 얘기까지 하셨을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임성근 재판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토대가 돼서 결국에는 그쵸. 임성근의 법적 책임을 물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어려운 과정을 맞아요. 거쳐서 진짜 어려웠네요. 이 부장들 버티지 않았으면은 통신도 다 그렇네요. 날아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하기. 왜냐면은 사실 그쵸. 최혜병 사망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생떼 같은 아들 네. 잃어가지고. 그래서 국민적으로도 뭐 윤석열 씨 경로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 분노했는데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더 화가 치미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원숙한 민주주의는 저는 시스템만 만들어지면 항상 그래도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진짜 인사가 많아요, 정말. 맞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해. 맞아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 그 시스템에다 꽂아놓으면 그냥 민주주의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고 그쵸. 공수처 만든다고 서초동에서 막 얼마나 집회하고 쌩 막 난리가 났었어요.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공수처 처음 나온 게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만든 거예요. 이 논의 최초에 그쵸. 노 대통령이 그 검사들에게 막 모욕당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던 흐름들이 자신의 죽음까지 이어지고 그 죽음 10년이 이후에 지나서 쌓여서 겨우겨우 검수완박이라는 검수완박이라 이름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상황이 공수처까지 그나마 이어진 건데 이 꼴이 됐어. 그쵸, 안에서.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검사들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져서 겁난을 일으키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그쵸. 그 호가호위 하면서 그렇죠. 너 처장할래, 차장할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제1야당의 이제 대표였던 인물까지 내치려고 하다가 지금 완전히 검찰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제가 약간 애정 어린 말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다들 공수처가 진짜 수사 잘하는 거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사실 그런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 봤었어. 이 사보면서 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야, 이걸 유지해야 돼? 근데 저는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어떤 잘못을 해도 징계 한 번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박상현 검사도 지금 징계 되게 어려운 거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대식구 감싸기 그것 때문에 공수처 탄생 배경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판검사 수사할 수 있는 거 공수처밖에 없고 이 조직이 잘 되려면 지원도 사실 잘 돼야 되고 사실 이 부장검사님들 윤석열 수사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임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분들 임기 끝나기 며칠 전에 재가해줬거든요. 여론의 압박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한 겁니다. 제가 쓴 기사는 또 예전에 뭐였냐면 윤석열이 그 검사 임용을 안 해줘가지고 그 임명을 6개월 동안 못한 적이 있었어요. 공수처? 네, 공수처 검사를. 그러니까 너무해 진짜. 그래서 공수처에 수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 버틸 수도 없고 안에서 친윤 검사들 그렇게 하고 근데 수사 사이즈는 수사 외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해? 공수처를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막 욕하다가도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얘기 들으면 또 막 애쓰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니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또 윤석열 체포영장 그럼요. 집행한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나는 한편으로는 나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 와중에도 그거를 집행해서 성공시켰다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동훈 처장이 MBC 하객 나와가지고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밝은 모습에 오동훈 처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 미소야.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근데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있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공처가 진짜 제 역할을 하는 모습. 이제 자신감 넘치고 뭐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야. 그쵸.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있어. 그리고 정말 창피하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심지어 이 사건에 관심도 없어 기자들은. 이게 지나간 사건이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립성이 더 강화돼야 되고 사람과 지원이 어쨌든 판검사들의 잘못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계속 동의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무튼 뿌리 내린 기관은 누군가
정말 능력 있고 음. 의지 있는 사람이 이 수장이 되면 음. 바뀌는 거 잘할 맞아요. 수 정말 있어요. 한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못한다고 그냥 다 없애버리면 그쵸. 바라는 걸 수도 예,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 세력이나 이런 데 자구면 하지 않고 그냥 실체 발견을 위해서 열심히 써야 될 것 근데 같거든요. 공수처 스스로 무슨 총선을 앞두고 뭐 사건을 막 진짜 똥을 싼다 진짜. 그래, 그렇게 했다는 게 아. 충격적인 거죠, 근데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게 네. 뭐야 그게. 근데 이게 솔직히 저는 이게 공수처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 어디선가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해체까지 온 그러니까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이 기고만장해진 그 정말 정점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일이 있었던 아 이러다 거죠. 보면 이제 제1야당이 이제 대표까지 이제 우리 잡아놓을 수 있다. 그렇죠. 뭐 자신감이 있었겠지. 재창영 실장님으로 바꿔도 문제 없고 아무도 몰라. 위례신도시 윗 어르신으로 바꿔도 문제 없고 그리고 술 한잔 또 먹어도 그쵸. 상관없다. 그러고 또 기자들은 주는데도 받아 쓰고 이 진짜 이렇게 하나씩 줘도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와 근데 저희가 정말 뜨겁게 얘기했나 봐요. 벌써 55분이 지났어요. 아, 제 선배끼리 얘기하면 지금 시간 주어진 시간이 내가 얼마 안 지난주에도 남았습니다. 5분 얘기했는데 아, 선배님 10분 이상 얘기하시죠. 지난주에도 양해해 5분 주실 얘기해 거예요. 뭐 그래요. 정말. 근데 선생님들 내가 좀 슬픈 소식은 6시로 나한테 옮기라 그래 가지고 6시로 옮겼더니 지난주보다 지금 동접 시청자가 이렇게 100명밖에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어찌 해야 되나. 어제도 독립록에서 밤 11시에 방송할 때 한 500명 정도 보는데 저희가 11시에 해야 돼요. 밤 11시에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도 힘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퇴근 시간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마음껏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제가 준비한 소식은 뭐 제가 독립록에서 평상시에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좀 짧게 그래도 좀 전달을 해 드리면은 저도 2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정성호 장관이 좀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좀 온전히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안타까워. 예. 선배 진짜. 진짜 안타까운 게 박상용이라는 일개 검사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너무나 힘겹게 정말 무지막지한 혐의들이 막 진짜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우리 오마이뉴스에서만 단독 보도한 게 정말 수십 건인데 그렇게 나오고 이게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지고 국정조사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막 수원지검에서 막 별별 것들이 다 확인하고 술파티 막 다 확인됐잖아요. 근데 징계 2달. 근데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혐의인 이 조작 수사를 그러니까 이재명을 잡기 위한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는 그 내용은 아예 포함도 못 시켰어요. 왜 뺐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예요. 왜 그거를 뺐을까? 뺀 상황 속에서 그 핵심적인 그러니까 팥 수 없는 찐빵을 만들어 놓고 징계를 2달짜리를 보냈는데 문제는 이게 징계 시효가 5월 술파티 날짜를 기준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5월 17일 끝났어요. 26년 딱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6년 5월 17일로 넘어가는 5월 16일에서 5월 17일로 넘어가는 그 24시에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허위 자백에 대해서 징계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못하네요 이제는. 근데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효를 그러면 술파티 날짜를 그날로 특정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세미나를 막 이렇게 계속해서 하지 진술 않았냐? 세미나? 그러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조차도 제가 안타깝고 정성호 장관이 자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막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징계 시효가 5월 17일이냐 그 이후까지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 물어보는 법조인마다 다 다른 소리를 해요. 그러면 이거 누가 가르마에 타줘야 돼요? 장관이 타야죠. 장관이 타야죠. 법무부에서 타야죠. 내가 물어보고 전화하면은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릴까? 그래서 뭐 다른 그러게요. 쪽에서 인천지검에서 뭐 유튜브 나와 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 그걸 모아서 또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 그 징계로 그거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로 징계를 나중에 해임까지 해요. 막 유튜브 지금 인천지검 소속이니까 인천지검에서 막 대통령 모욕하고 유튜브 나와 가지고 정치 행사 막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 다 모아서 해임을 해. 해임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진술 세미나 과정 속에서 허위 자백을 유도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빼버려. 그러면은 나중에 박상현 검사가 나 징계 받는데 야 이거 가장 핵심적인 거 빠졌어. 거봐 니들 다른 걸로 나 기소했잖아. 나 이렇게 문제 삼는 거잖아. 행정소송 100%예요. 그런 주장하겠죠. 그런 주장이 100%예요. 지금도 해요. 왜 그러면은 비밀을 주냐?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마를 안 타줘요. 안 타는 걸까요? 못 타는 걸까요? 고려하고 있대요. 전화를 해서 보면은 우리도 신경 쓰고 있고 그런 허투른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가장 화가 나는 건 뭐냐?
이런 가운데 답답하고 이 정도까지 했고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하면서 지난 비 오는 날 수요일인가 화요일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여사랑 그리고 그 막 변호인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과천에 가가지고 비 막 진짜 엄청나게 내리는 날 그날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참 공교롭게도 시간이 11시 반까지 했어요. 그 1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11시 한 20분쯤 되니까 이제 법무부 직원들이 과천에서 밥 먹으려고 순서로 나오더라고. 수백 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날 좀 처참을 내가 진짜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처참함을 느꼈어요. 그 사건 관계인들이 와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고 하면은 특히 이재명 정권 탄생에 저는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이화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3년 9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그 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때 영장이 기각됐던 결정적 계기가 이화영이 이 진술 세미나 과정 속에서 자기가 회유를 당했고 이로 인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거를 폭로를 했어요. 근데 그게 결정적 사유가 돼서 유창훈 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그러면은 이화영의 진술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러면 이화영의 진술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재명은 구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다 쌩까버려. 이미 뭐 다 이제 다 끝났어. 이화영에 대해서 뭐 잘못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화영은 이미 22년 10월 달에 구속돼가지고 지금까지 4년째예요. 근데 뭐 내가 묻고 싶은 건 이화영이 그래 법인카드로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따져봐야 되는데 이화영의 공범관계인 사람들은 검찰에 협조했다고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뭐 다 나와 다 나왔어요. 있잖아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화영에 대해서 형이라도 집행을 정지시켜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지금 박상영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졌으니까 한 번쯤 좀 따져달라. 이걸 말하기 위해서 법무부까지 가가지고 비 오는 날 기자회견 했더니 다 자기들 밥 먹으러 다 수백 명이 뛰어나오는데 무슨 개 보듯 쳐다봐. 그걸 보는데 난 인간의 상실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걸 누가 가르마를 타? 장관이 가르마 타야죠.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정성호 장관 진짜 저는 되게 좋아해요. 나는 개인적으로도 좋아해요. 친분이죠. 나 진짜 좋아해. 좋아하는데 나는 내가 그 좋아하는 그게 나 진짜 실망하고 싶지 좋아하고 않아요? 이 임계점을 이제 점점 넘어서고 있는 게 내 스스로가 느껴져요. 내가 정성호 장관을 그렇게 칭찬하고 정성호 장관이 이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진력을 다했다는 걸 아는데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더 화가 나냐면요. 권한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화를 안 해요. 권한이 있잖아요. 쓰면 돼요. 뭐가 두려워서 안 해요. 내가 왜 이러냐면은 정말 화가 나는 건 내가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건 컬러 프린트 하시지. 미안해요. 이거예요. 이게 보이세요? 아 선배 조금 더 네, 가까이서.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잘렸네 또 여기 위에 얼굴도 잘렸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제일 우측이 이게 지금 정유미 검사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박상영 검사야.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이 최수진 의원이 주관하는 유튜버 백광현 씨가 주관하는 그 행사에 그 국회 행사입니다. 토론회예요. 이게 뭐냐 이재명의 공소 취소 저지 토크 콘서트 일어나지도 않은 공소 취소 저지 콘서트를 현직 검사와 현직 검사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징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현직 검사장과 검사가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대통령의 그 공소 취소에 대해서 나와서 이거 공개 토론회를 하겠대. 가도 돼요? 근데 이거? 안 되죠. 이거 그럼 이것까지 위반 아니에요? 위반이죠. 이거 정치 행사인데 그러면은 이것까지 쌓아가지고 나중에 징계할 거예요? 그 타이밍도 중요한 거 같아요. 그거예요. 내가 환장하는 건 그거야. 이런 거 그러면 나중에 다 켜켜이 쌓아가지고 한 번에 종합적으로 할 거예요? 종합적으로요? 아, 그러네요. 그럼 아쉬움이 크네요. 이거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거 어차피 이것도 정치 행위의 하나로 판단의 영역이니까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점점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된 검사들이 왜 이렇게 기고만장해지냐? 처벌해야 되고 따져야 될 때 따지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 결국에는 검사들은 야 별거 없네. 두 달이야?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잖아요. 2달이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니까 오늘도 지금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이게 대장동 사건 오늘 드디어 이제 항소심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정영학 지난주에 남욱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이제 정영학이 나왔어요.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검사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검사의 공소 사실에 맞춰가지고 다 헐설기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제야. 윤석열이 쫓겨나니까 이제야. 이제서 진실을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해도 막 벌벌 떨었어. 그 사람들이 변호사고 대한민국 최고 위치인데도 배 가른다며. 그러니까 배 가른다는 얘기를 듣고 하니까 이제서 무서워가지고 나 무서워서 말 못했는데 정권이 바뀐 거 보니까 이제 얘기해야겠다고 진실을 오늘 정영학도 드디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검사들이 나한테 압박해서 그렇고 검사의 회의 압박이 있었다. 뭐 얘기하고 오면은 검사가 불러가지고 너 이 새끼 이딴 식으로 지금 진술해? 맨날 무서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 근데 이런 행태가 결국에는 정치인 이재명을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일련의 흐름인 거예요. 근데 이거 이번에 제대로 이거 못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반면교사 삼을 게 어떻게 될 없잖아요. 거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일어난다니까? 무시할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내가 답답한 건 이거예요. 권한이 있으면 쓰시라. 쓰시라. 니 자꾸 눈치 보지 말고 무슨 지금 6.3 지방선거 앞두고 뭘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진실 앞에서는 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쓰면 돼요. 내가 오늘 우리 정성호 장관에게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였습니다. 예, 좀 화가 보셔야 많이 될 텐데. 화가 나, 화가. 아니 정성호 장관님도 독립록 보시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좀 진짜 중요한 제가 하여튼 가고 있네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꾸준히 맞아요. 보도를 하면서 네. 요 내용을 계속 체크를 하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진실에 대해서 드러나야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예, 기다려봐야겠네요. 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뭐 얘기한 게 벌써 열흘 정도가 돼가니까. 검토만 열을 하나 보고. 아무튼 오늘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땡 기자는 근데 저희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제가 좀 아니에요. 줄일게요. 그냥 괜찮아요. 왜냐면은 오늘 우리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의 100명의 듣고 있는 분들의 절대 다수는 이미 제가 이미 일주일 일주일 내내 내내 제가 얘기한 거를 또 듣는 거라. 이제 새로운 인물 얘기도 하고 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네. 좋아요. 이렇게 새로운 분들 이야기를 듣고 아. 이미 우리 독자들은 내가 귀에다 때려 박을 정도로 한마다 이게. 강의를 매일 들으시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지금 한 80분, 70분 조금 더 했잖아요. 네. 저 혼자 90분을 해요. 이 얘기를 90분간 해요. 근데 다들 듣고 있어, 500명이. 와,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대단하다. 난 되게 신기해요. 야, 맨날 같은 얘기해. 10일째? 10일째. 아니, 며칠째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 아. 맨날 같은 얘기만 해. 이 정도면 해줘라 진짜. 될 때까지 한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탈이 이 시끌벅적, 서초동 시끌벅적을 광화문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무탈이 벌써 기회를 2화를 마쳤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있는 다행이다.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결의를 한 건 우리 팀장님이야 이제 우리 화빈 기자랑 같이 우리가 결의를 한 건 6월까지는 휴가 내지 말자. 네, 금요일에. 금요일에. 이 정도예요. 선생님들 우리가 결의가 이 정도야. 금요일 오후 6시 채널 고정. 네. 우리 휴가 안 내기로 했어요, 선생님들. 6월까지. 선생님들도 꼭 네. 봐주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방송 이거 지금 이거 진심으로 다하는 진심을 다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휴가를 내지 그러니까요. 않기로 했다. 6월까지. 6월까지 평가도 좋고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더 도전을 그래요. 해봐야죠. 멋지게 또 런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심 오늘 호기롭게 지난주에 160명 동접 봤으니까 오늘은 한 460명 보겠죠 이랬는데 나 지금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지만 이제 연휴 앞 불금이라 그런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그래서 시간대를 좀 조정해야 될까도 싶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방송을 또 이제 다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지켜보고 많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맨날 혼자 얘기하다가 우리 셋이 이렇게 또 합을 맞춰보고 그러니까 이 우리 독립록에서 이 서초동 시끌벅적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지만 새로운 자기들이 취재한 분야를 온전히 일주일 동안 취재한 거를 정말 녹여가지고 압축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내는 거는 대한민국에 이런 프로그램 법조기자 셋이 하는 거 없다. 그리고 감동이야.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김하빈 기자만 취재를 한 거고. 그러니까 대장동 선생님도 저만 취재해요. 쿠팡 사건도 제가 제일 잘 취재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 단독 자기들이 다 단독하고 특종한 사람들이 자기 얘기만 해. 그러니까 얼마나 알맹이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많이 마세요. 끝으로 선생님들 광고 말씀. 내가 우리 독립록 선생님들에게 내가 진짜 고마운 게 뭐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김호랑 중령 동상 세우는데도 진짜 1,500만 원 쫙 모아줬어요. 1,500만 500명이 600명이 쐈어요. 대단하시다. 1,500. 나 진짜 우리 정말 리스펙. 대단하신 것 진짜 대단한데 이 와중에 난 내가 하는 일만 홍보하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 소속이고 우리 후배가 여기에 관여했으니까 또 너무 좋은 일이다. 내 이름은 원더키 그리고 이 와중에 지금 스타벅스 진짜
이 멸공 난리 났는데 이 그러니까요. 와중에 네. 이 지금 광주민주항쟁 지금 46주기를 맞아가지고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팀장을 비롯해서 사건팀에서 우리 화빈이가 사건팀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 화빈이가 참여한 화빈 기자가 참여한 내 이름은 또 컬러로 출력했어요. 아, 오늘. 네. 신경을 썼으면 잘 내 보이나요? 이름은 원더키. 우리 회사에 컬러 프린터가 있었나요? 이게 다 흑백인데 선생님도 컬러로 출력했고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지난 중반에 이번 주 중반에 한번 이거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우리 그렇죠. 선생님들에게 진짜 고마운 게 뭐냐? 진짜 땡큐인 게 아니 보통 자기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요. 독립록 김종원, 독립록 그리고 거기다가 소중한 김하빈 칭찬을 해야 되는데 김종원 기자 고맙습니다. 내가 근데 문제가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나한테 인증샷 보내요. 진짜? 그러니까 독립록 그 어. 말고 내 지인들, 심지어 우리 이모도 보냈어 나한테. 진짜. 진짜. 그래가지고 나 근데 또 나 자랑하고 싶은데 네. 또 자랑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유, 이 사람 누구누구 이거 내 사람들이야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저희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독립록에서 많이 아니 도와주신 이게 거예요. 후원을 벌써 2,200만 원 그렇죠. 받았는데 상당 부분을 그래 상당 부분은 아니야.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갈 길이 3천만 원인데 거의 다 됐어요. 진짜. 그래서 나는 여기서 큰 역할을 우리 독립록 선생님들이 했다고 내가 당당할 수는 네. 없지만 마중물 그리고 이게 지금 더더욱 이 스타벅스 사태가 불거진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이 더더욱 마음을 모이는 계기가 되고 맞아요. 있고 네. 이 힘이 모여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스타벅스가 한번 도배가 돼야 돼, 이 포스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 포스터가 진짜 스타벅스에 스타벅스에 싹 붙여야겠네. 네. 아니, 기발민 기자 그 스타벅스 텀블러 어떻게 했어요? 이제 버렸죠. 그 결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앞에 그렇죠. 하는데. 비싸게 우리 나중에 이 포스터 들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붙일까요? 인증샷 한번 네, 할까요? 정말. 좋다. 김학민이 그렇죠. 멋있어. 그래서 선생님들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에 오마이뉴스가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에 선생님들 엔딩 크레딧에 자기 이름 같이 올라가고 그럼요. 진짜 역사의 의미 길이 있겠네요. 남을 정말 귀한 여기 단독 영상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 청년 25청년이 자기의 의사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봉사활동을 했고 그때 5.18을 마주. 그렇죠. 5.18을 마주한 상황 속에서 이 기록을 막 번역하고 네. 자기가 통역해가지고 또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그 기록이 흰스펜더가 남겼어. 그것도 대박이야. 그것도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기록을 오마이뉴스가 또 단독이 확보했어. 네. 그리고 이게 영화로 나와.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 쏘세요. 근데 우리 제작에 직접 참여한 김하빈 기자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안 들어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되게 역사적으로 사료가 딱 힌치펜터가 남긴 영상들이 많잖아요. 학살 모습도 나와 있고. 근데 이제 그 광주 학살을 목격하고 그걸 그대로 증언한 외국인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전 세계에 없어요. 최초고. 그쵸. 공개잖아요. 최초고 이게 유일해요. 그래서 또 지금 뭐 한창 뭐 5.18에 대한 왜곡적인 보도, 국민의힘 맞아요. 여자 정치인이 뭐 더러워서 안 간다. 네, 진짜 더러워서 안 간다 이러는 판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 다큐를 볼 수 있도록. 직접 광주에 가서 뜨거운 현장도 그쵸. 갔다고. 저희 미국 이분의 고향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광주도 직접 가서 맞아요. 이분이 인터뷰한 장소도 가고 이분이 생전에 좋아했던 곳도 가고 이분을 아는 분도 찾아뵀습니다. 나는 이제 원더키 이름이 이제 한국 이름으로 이제 네. 사용한 거잖아요. 우리 마치 스카필드를 서커필로 사용한 맞아요. 나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얼마나 크신 그쵸. 분인가.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오마이뉴스가 탁 캐치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이어졌고 네. 더더욱 이렇게 극우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의미 깊은 이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맞아요. 탱크데이가 무슨 그러니까. 말입니까? 그쵸. 진짜 이런 영화를 많이 봐주셔야 탱크데이 뭐 이런 게 사라질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봐서 그런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몰라서 그래요. 선생님들 마음 써주시면 시작은 이렇게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길이 긴 남을 다큐멘터리가 선생님들의 손으로 우리 독립록 구독자와 이 시끌법정의 우리 그 선생님들이 정말 맞아요. 귀한 일을 하신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개봉해요? 이 연말에. 지금 한창 제작 중인데 네. 이 금액이 모여야 또 제작에 네. 박차를 갈 수 있어요. 네, 항상 돈만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미안하긴 한데 너무 죄송. 선생님들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네. 그래 아무튼 이렇게 2회까지 왔고 나 올 줄 몰랐어 그러니까. 진짜. 네. 2회. 선배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도 저희 돌아옵니다. 많이 봐주세요. 더 잘 준비해가지고 네. 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는 지난주에 비해서 이 방송 퀄리티도 좋아졌고 내용도 더 단단해졌다. 그렇죠. 네. 그러니 이제 결과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주에도 좀 유의미한 취재하고 그리고 이제 3회 방송에서 또 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하빈 갑자기
아니 제가 사실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방송이 네. 선배들하고 항상 법원 기자실에서 우울하게 있다가 우울하게 갑자기 있다가 그래도 하루 종일 맞아요. 법정 선생님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화빈이 카톡 프로필이 바뀌었어. 깜빡하네. 이 사진 이 사진. 있잖아요. 그 네. 뿌듯한 화면이 네. 자기 제일 밝게 나온 사진이야. 우리들은 배경이야. 그 양쪽에 20년 차, 15년 차 선배들은 배경이고 제가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자기만 잘 나오고 있어. 좋습니다. 심지어 나는 얼굴 가려져 있어 이렇게. 근데 정말 저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고 보셨구나. 네, 그래서 이 방송 계속 보고 계실 거고 저희 회사에서도 화제잖아요. 어쨌든.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취재 기자들이 방송도 할 수 있고 자기 이야기 잘 풀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공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저희 어떤 시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분야에서 가장 법조 분야에서 자기들이 가장 오랫동안 잘 취재한 내용을 꼭꼭 씹어서 전달해 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 좋은데요? 완도는 우리 이거 할까요? 네, 그러니 선생님들 앞으로도 저 좋은 내용으로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시끌법정이 정말 법조계의 정말 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뜨거운 모습으로 열정적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이거 해요? 하나, 둘, 셋. 시끄럽게 해야 되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